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본인들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화성 12형이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화성 12형이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 북한이 지난 열병식 때 공개를 했었고, 백두산이라고 하는 328 엔진이라고 있어요.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엔진을 쓰는 그런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한 4,500에서 우리 자막에는 지금 한 5,000km 정도로 나와 있지만 저는 한 6,000km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탄도미사일이고, 지금 날아가는 것처럼 보조 로켓이 4개가 붙어 있어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이 화성 12형을 가지고 괌을 포위 공격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미사일이고, 그 이후에 2,700km를 한번 날렸었죠. 지난달 29일. 그리고 이제 그저께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이 화성 12형을 3,700km를 날린 아주 북한으로서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미사일을 쏜 다음에 그날 오후나 그 다음 날 꼭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즉 김정은이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를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실전 배치 단계의 전력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발사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발사가 됐는데, 자, 실전 배치, 전력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되면은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시험 사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미사일을 사용하는 부대에서 함께 이제 시험 사격에 참관하거든요. 신 대표 얘기했지만 그 미사일을 사용하는 전략군의 미사일 부대 이름이 화성 포병 부대입니다. 네, 화성 포병 부대. 네, 화성 포병에서 다 봐서 거기서 이제 화성 12형, 13형, 14형으로 거리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한 가지 이제 다만 의심되는 거는 그 낙하 마하 속도가 한 음속에 15에서 한 20 정도라 그랬는데 저것이 이제 그 중장거리일 때는 좀 가능할 수 있는데 ICBM 정도로 되려면 마하 한 25, 27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7촌도, 6촌도 열을 또 견딜 수 있고, 또 이게 한 정식 수직으로 떨어지면 그 열을 해서 타버리기 때문에 20도 정도, 30도 비스듬히 들어가면서 목표물까지 정확히 가서 또 유도가 돼야 되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8월 29일 쏜 거, 이번 쏜 것도 거리를 늘리는 것도 주 목적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재진입 기술을 확인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동식 발사 장치에서 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바로 이제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핵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핵 경쟁을 할 때 처음에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핵탄두를 가서 이제 폭격기에 실어서 떨어뜨렸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걸 미사일로 쏴야 되겠다 해서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사일로라고 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이제 고정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든 소련이든 서로 간에 서로의 핵미사일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거기를 먼저 때려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선제 공격한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상대가 모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가 우리 미사일을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서 반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따라서 소련이 이제 그걸 했고요. 그러면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하고 나면은 이 미사일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상대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기지 쪽으로 미사일을 쏘아서 그걸 파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바로 북한이 미국에게 핵 공격을 받지 않는다, 선제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산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신속하게 발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사일로, 즉 그 고정 발사대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데서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격 성공률도 높이고 반격할 수 있는 자산도 가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텔 이동식 발사대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게, 앞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모든 걸 발사하려고 그러면은 연료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로 돼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갱도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숨겨놓고 있다가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쏘면은 네. 위성에 포착되는 시간이 적거든요. 네. 액체 연료는 최하 30분부터 주입하는 시간이 이번엔 또 북한이 보라는 듯이 보라서 우리가 사전에 알았거든요. 이번 액체였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엔 또 그것보다도 북한이 일부러 노출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미리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제 타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때 미리 때린다는 게 선제 타격인데 기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위험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체화 시켰다는 건 상당히 미사일 기술이 발달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세 번째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개한 이후부터 지금 5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지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다른 미사일 선진국에 비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선진국에 거의 따라잡고 있는 기술이라 네.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만 보면은 네네. 지금 아까 재진입만 남겨놓고 났는데 지금 몇 개월 이 발사하는 속도가 기간이 엄청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첫 번째 엔진 면에서 획기적으로 바뀌어놨다. 백두산 엔진 뭐 38 혁명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린 고체 연료 문제, 그 다음에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이 비행 궤적을 이루면서 이제 순환해서 발사했다는 건 자기 땅 위를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다는 표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거리 문제하고 재진입 정도만 남아놓고 앞으로 더 남아놓은 게 이제 아까 말씀한 SLBM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문제하고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해서 MIRB 네. 탄두가 10개나 20개 이제 그 정도 돼서 탄두가 늘어나면 미국도 컨트롤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 세계 미사일 그 랭킹을 제가 지금 한번 매겨볼까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미국 1등, 네. 러시아 2등,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은 핵보유국인데 영국은 사실 핵미사일이 없어요. 네. 자기네들이 개발한 핵미사일은 없고 미국으로부터 샀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빼고요. 프랑스 그리고 이제 중국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보유국이 바로 인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파키스탄은 사정거리 아주 짧은 그 중장거리 미사일밖에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도인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최대 5,000km 사정거리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인도는 추월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능력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다음 정도 된다. 예, 세계 오위 5대 정도 미사일 된다. 강국 그렇죠. 된다. 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 뭐 일본이 큰 소리를 쳤었어요. 뭐 다시 상고를 통과하면 요격하겠다. 요격을 못했습니다. 자 이거 요격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격 못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고 높은 게 SM3인데 네. 그게 현재는 고도가 500km거든요. 네. 조금 미국하고 해서 블락2로 계산하면 그땐 1500km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예. 고도가 그거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예. 770km 고도 나오니까 그래서 맘만 먹고 요격하려면 그 자기 영국 우위로 지나가는데 왜 요격 안 해? 네. 지난번에도 사실은 못한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요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미국도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괌으로 만약에 쐈다 그러면은 괌에서는 요격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나 가까이 오면 요격을 할 수 있다. 요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사드는 괌을 직접 타격하는 건 요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괌 주변에 이번에 포위 사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괌 주변을 때리면 사드는 또 사정거리가 짧아서 요격을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이 SM3는 사실은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홋카이도 그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이지스함을 배치를 한다 해도 방금 이제 김기호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미국이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의 SM3가 500km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부터 아무리 만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할지라도 발사 지점에서부터 500km만 떨어지면 최대 고도를 찍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2000km 해서 탄도 비행을 해서 만 킬로를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3,700km 날아갔으니까 한 300km에서 400km만 지나면 최대 고도인 770을 찍고 그때부터 770 상태에서 계속 탄도 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홋카이도 지나갈 때는 770km 상공을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니까 사정 고도가 500km에 불과한 SM3로는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뭐 미국도 일본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자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원래 미사일이 원래 방어가요. 네. 미사일 궤적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상승 단계라 그러고 그다음 탄도 비행하는 게 중간 단계라 그러고 떨어지는 단계를 하강 단계 또는 종말 단계라는데 우리 군은 이 하강 종말 단계에서도 가장 저층인 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독일에서 사온 그 중고품 패트리어트 2, 팩2인데 중고품. 네. 이거 한 20km 상공에서만 맞출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직접 때려서 그걸 갈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가서 가면서 파편이 가서 맞추는 거라 한 40%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팩3 그건 한 40k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40km까지 올라가서 그거는 직접 히트키를 갖다 맞추는 거라 그건 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제 사드 1개 포대가 됐기 때문에 150km에서 50km 있는 구간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는 막을 수 있는데 수도권 북방으로 노동미사일을 고각 사격한다거나 그때는 마하가 한 14, 15 되니까 또는 그 고공폭발 지난번에 EMP 폭발 때 50km 상공이나 100km 상공에서 폭발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막지 못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자 우리 군도 육분만에 현무 2A입니까? 2A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표적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발은 바다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참 이거. 모양새는 참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원래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 무기란 것이 여기 그 신뢰도가 75%가 되면은 전력화 그 판정을 내리고 그거는 아주 우수한 무기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10발을 쏘면 그 중에서 2발에서 3발은 실패를 하는 것이 그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현무 미사일 계속 쐈는데 지금 처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75%에서 80%의 신뢰도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반드시 하나의 타겟에다가 목표에다가 2발을 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북한이 한 발을 쏘니까 우리는 2발을 쏜 거죠. 왜냐? 하나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발을 쏘고 요격 미사일도 우리가 이제 사드 한 개 포대가 48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48발인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최대 24발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결국 요격미사일도 2발을 쏩니다. 왜? 이렇게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교범입니다. 따라서 일반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한 발이 실패했으니까 야 이래가지고 뭐 나라 지키겠냐 이럴 수 있는데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이런 거지만 어쨌든 모양새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발사된 현무, 우리 미사일이죠. 현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타격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이번 미사일 화성 12호를 이제 성공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ICBM을 발사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도발 다음 단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핵 ICBM을 완성해서 미국을 위협해야 미국인 지원 안 해야 뭐 한국을 쉽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ICBM에 대한 그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극성 3형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탄도미사일. 그리고 이게 제가 그 현무가 뭐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라 하는데 이거 뭐 제가 얘기할 때는 그 핵미사일을 뭐 비핵 고폭탄 무기로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오체가 는 전술핵 무기로 가서 폭격을 해야 핵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아까도 나온 이동식 발사대에서 고체 연료. 그러면 사전에 미리 적이 발사할 때 그 징후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타격하는 게 킬체인인데 위성도 현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완할 문제가 많고요. 일단 방어 체계를 굳건히 사드를 더 보강하든가 패트리어트 3를 보강하든 방어 체계를 갖추고 나서 타격하는 그 방법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집권자들의 입에서 잡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기분 무지하게 나쁘겠죠. 미국의 집권자 입에서 잡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산산종학을 낼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군사 옵션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자, 미국이 말하는 군사 옵션 대체 어떤 겁니까?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군사 옵션, 군사 옵션.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니까 북한에서 헛소리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 군사 옵션이 뭡니까?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들은 보면 분노와 화염, 네. 그리고 이제 이 산산조각 이 이야기거든요. 네. 군사 옵션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군사 옵션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북한을 봉쇄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낮은 단계의 군사 옵션이고 네. 두 번째 이제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산산조각 내겠다. 그럼 뭔가 부숴버리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바로 그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은과 핵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핵을 없애든지 김정은을 없애든지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을 없애든지 김정은을 없애든지 즉 정밀 타격 폭격을 하겠다. 그래서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우리 한민구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은 핵 관련한 표적을 75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걸 정리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공동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현무 미사일 한 발 실패했듯이 역시 750개만 일시에 부숴버리면은 북한의 핵 시설이 다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발사 시설, 핵 저장 시설, 제조 시설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동시에 750개 지점을 다 때려 부술 수가 있어요.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러려면 1,500발의 각종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가 필요하죠. 1,500발 정도가 되려면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항공모함 전단 3개, 그리고 이제 괌에 있는 B2, B1 이런 그 전략 폭격기들, 그리고 이제 동해 바다에 지금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전략 잠수함들 이런 것들이 전략 잠수함 한 2척. 이 정도 되면 한 1,500발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우리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한 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평양상에 지금 2척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하고 칼 빈슨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2척이 오고 괌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이 B2와 B1 가세를 하면은 사실은 1,500개 정도의 미사일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분노의 화염, 산산조각 날 수 있죠. 자, 이런 가정은 참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 만에 하나, 자, 만에 하나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산산조각을 내겠다라는 말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저런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요거 가상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미국의 김정은과 핵 제거하는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뭐 월간지에 게재했는데 제가 행거에는 김정은을 바로 제거하고 아까 말한 750개 표적 바로 3개 항모 강습단에서 제거하니까 북한이 꼼짝 못하고 전현에 있는 4251군단 4개의 군단에 있는 장사정포가 있거든요. 그거가 한 340문에서 한 400문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포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갱도지수 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쏘는 시간 나올 준비하는 시간이 한 15분 됩니다. 그때 우리 공군기도 위에서 채공하겠다고 때릴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대화력전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포병은 아까 우리도 현무 한 발 떨어졌지만 불발탄이 한 25%가 돼요. 어느 군대나? 네, 어느 군대나 북한은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할 때 170발 따르는데 그 넓은 7평방 지역부에 80발밖에 안 맞았고 그 엄폐호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죽을 건데 그냥 뻣뻣이 포 옆에 서 있다가 담배 피는 병사만 약간 운 없게. 그래서 제가 농담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북한 포병에 맞으려면은 조상 3, 4대 때부터 아주 더럽게 운이 없어야 맞지 은폐원포만 잘하면 절대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과장된 보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옛날 90년대 버전 가지고 뭐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다 그러는데 의원님도 거기 가보셨겠지만 콘크리트 벽 30cm 장사정포가 못 들어요. 근데 서울은 수도권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 아파트 수판입니까? 일본같이 경보만 잘하고 대피훈련 잘해서 지하 대피에 다 대피하면 거의 안 죽고요. 미국의 저명한 군사연구기관에서 예비역들로 구성돼서 한국전에 근무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장사정포에서 피해 인원을 봤더니 길거리에 막 말 안 듣고 돌아다니는 사람만 2,811명이 사상되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잘 대피하면 거의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한 장사정포 누가 말했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의 인질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의 인질을 김정은이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이거 결기를 보이고 할 때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저렇게 그냥 더 멈추지 못하고 폭주를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 뭐 100발, 200발 돼가지고 SLBM 되고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별로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북한이 대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그 연평도에 가봤습니다. 연평도에 포격을 쏜 그 다음날 가봤는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냥 땅에 박혀 있어요. 폭발하지도 않고. 그리고 깬 게 유리창 정도 파편으로. 별로 위력이 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그 정찰총국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획을 하면서 전 그 군에 있는 가장 상태 좋은 탄약을 가지고 와서 당연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느 포대 너희들 가져와 이게 아니고 상태 좋은 탄약과 장약을 가지고 와서 쐈을 게 분명한데 170발을 쐈는데 장약이 이제 성능이 안 좋으면 포탄이 흩어집니다. 네. 170발을 쐈는데도 연평도에 장약이 성능이 안 좋으니까 80발만 떨어졌어요. 그 80발 중에서도 또 탄약이 또 성능이 안 좋으니까 반만 터졌어요. 그래서 의원님 보신 그 불발탄이 반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 탄약고는 다 산 남쪽에 있어요. 왜? 북한의 포병이 우리 탄약고를 때리면 안 되니까 산 남쪽에다가 굴을 파고 우리는 탄약을 다 보관합니다. 북한은 또 당연히 우리가 남쪽에서 포를 때릴 거니까 북한은 산 북쪽에다 또 탄약고를 다 만들어놨어요. 해가 어디서 뜹니까? 네. 남쪽에서 뜨니까 우리는 건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습기 그 통제가 잘 되는데 북한 건 항상 습도가 있어서 지금 60년, 70년 동안 그 탄약이 계속 습기에 눅눅해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포를 쏘면은 반도 안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이 포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남한에? 저는 서울 불바다라 그 발언이 바로 1994년도 그 1차 이제 북핵 위기 때 박영식 당시 조평동 부국장이 이제 우리에게 협박을 한 건데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공포를 계속 증폭시킨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까 김기호 교수님께서 올간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기 채널 A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신동아 10월호에 같이 썼어요. 9월호. 네, 네. 신동아. 네, 그래서 10월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썼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도 썼고 저도 따로 썼는데 저는 이렇게 예상했어요. 서울 불바다 일어나지 않는다. 네. 왜냐? 북한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은 보통 정신이 조금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이상해져서 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핵 개발하는 게 왜 합니까? 김정은이 정말 정신이 이상하면은 지금 5년 동안이나 저 북한을 휘어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핵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정권 보장, 체제 보장, 그리고 세습 보장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어느 날 한국은 말리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반격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만약에 작전을 하면 반격의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죠. 왜?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반격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리고 있는 상태 같으면 일단 정치적으로는 반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반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한국 육군이 개입하죠. 네. 미국 공군과 미 해군이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은 김정은이 체포되진 않아요. 네. 단지 폭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국 육군이 개입하면은 바그다드 보셨지 않습니까? 심리전 딱 펼치고 들어가면은 일주일이면 평양 갑니다. 아, 우리가 일주일이면 평양 점령. 심리전을 펼치고 들어가면은 그 심리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 사단 단위로 초항하면은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인센티브 얼마를 주겠다. 네. 혼자서 타령을 하면은 무기값 해서 얼마를 주겠다. 그러나 반격하면은 반드시 전범재판에 회부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게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공화국 수비대 20만 명이 한 방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저는 김정은 체포될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생각에 자기가 체포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쏘겠습니까? 바로 제가 김정은이라면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협상해 주세요. 협상해 주세요. 그래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나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대통령처럼 종신 정권 보장해주면 내가 핵 내놓겠다. 그런 협상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3개 항모 강습단이 오면은 네. 함재기만 해도 네. 약 250대 되거든요. 네, 네. 거기다 우리 7공군, 일본의 5공군, 태평양공군에서 전투기 전폭기 뜨면은 사실은 미국이 안 해서 그렇지 해로만 들면 김정은 제거하는 거하고 핵 미사일 하는 건 사실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